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고강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내년도 재난안전 R&D 사업 합동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실 분들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차례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R&D 신규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4개 부처의 특성은 현장 대응 부처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마련하는 취지가 현장 대응할 때 어떤 일선에서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서로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시고 결론적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연구 영역을 수행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은 시너지가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저희 4개 부처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을 해 주셨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R&D 사업의 총괄 부처는 과학기술부입니다. 과학기부에서 누구 나오셨죠? 과학기부에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요즘 우리 사회가 뿐만 아니고 전 지구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은 기후변화, 또 도시화, 고령화, 그리고 이제 재난환경 변화로 홍수, 폭염, 산불, 또 폭발, 붕괴 등 각종 크고 작은 다양한 재난안전 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도시화가 되고 또 계속 지구온난화가 됨에 따라서 더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대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와 대응체계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 R&D가 그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에 저희 행안부, 또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현장 대응 부처에서는 재난 위험의 예측, 또 효과적인 예방, 신속한 인명 구조 또는 수색, 과학적 범죄 대응과 수사 등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R&D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8년에 불과 830억 정도의 규모가 금년에는 2265억으로 증가되었고, 내년에는 금년에 220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2500억 이상이 투입될 걸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R&D 투자 예산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는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성과 도출이라는 게 R&D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학연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오셨겠습니다만은 산학연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재난안전 R&D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부처별 재난안전 R&D 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를 좀 들으시면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인볼브 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아울러서 향후에 우수한 기술들이 이러한 R&D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게 되면 현장 대응부처 재난안전 R&D가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 R&D 신규 기술 개발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참석해 주신 분들이 이따 설명 기회를 활용하셔도 되고,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관심 갖는 부처의 R&D 담당 분들한테 통화를 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의견 하나하나가 재난안전 R&D 발전의 토대가 되고 또 재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오늘 합동 설명에 참석해 주신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뜻깊은 행사를 위해 함께 힘써주신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경찰, 소방, 해경 등 현장 대응부처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정석현 사무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설명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재난안전 분야 R&D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23년 정부 R&D 투자 방향을 먼저 소개하고 이에 따른 23년도 정부 R&D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난안전 R&D 정보 포털을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2023년 정부 R&D 투자 방향,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로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과 대전환의 시대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 잠재력 강화,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대전환 시대, 혁신선도, 포용적 혁신 역량 강화 등 4가지 분야로 설정하고 9대 중점 투자 방향을 따라서 R&D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R&D 지원 플랫폼 구축, 연계 협력 강화, 성과 창출 촉진을 통한 투자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분야 중점 투자 방향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R&D를 확대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분야 R&D 투자를 강화해 재난재해를 체계적으로 예측 관리하고 건설 산업 현장 사고 예방 대응 및 식품 안전 관리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태풍, 해일 등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I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피해 예측 기술 개선을 위한 R&D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 정보 즉시 분석, 현장 대응 자원 운영, 수습 활동 지원 등 일선 재난 현장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 재난 대응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건설 사업 현장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재난 상황의 구조 필요자 조기 발견 등 국민 안전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치안 소방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과의 융합 파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지원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잡화 정교화된 최근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AI, 5G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범죄 수사 지원 기술을 개발을 추진합니다. 경찰관, 소방관이 범죄 현장, 위급 상황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일선 근무자의 안전 확보 기술 등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정부 R&D 예산 규모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23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부안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을 양해 바랍니다.
R&D 투자 예산 규모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정부 R&D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 증액된 30.7조 원입니다. 부처별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재난안전 관련 현장 대응 부처인 행안부,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예산은 2,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액되었습니다. 네, 이 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23년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전략적 투자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등 초격차 산업국가 전략기술에 1.13조 원,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 등 미래 도전적 국가 전략기술에 2.41조 원,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을 위해서 3.16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탄소 중립 관련 기술에 2.31조 원, 디지털 대전환 관련 기술에 2.46조 원, 재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 관련 기술에 2.67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재난안전 분야 정부 R&D 예산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응 R&D 예산은 전년 대비 36.4% 증액된 2,76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의 예측, 예방 투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탄소 중립 등 기상재해 대응 대비 강화 기술을 강화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대응 R&D 예산은 전년 대비 3.7% 감액된 1조 4,43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및 철도교통 사고 등 교통재난 사고 투자를 확대하였고 화학물질 사고 및 화재 폭발 등 재난 현장 대응 분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구급 서비스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현장 중심의 구급 대응 체계를 구축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고 사회복합재능 대응을 위해 사고 대응 기술 개발도 내년에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R&D 예산은 전년 대비 3.3% 좀 잘못되었네요. 3.3% 증액된 4,1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사고, 사업장 산재 등 산업재난사고 예방을 강화하였고 범죄 및 안전 취약계층 사고 등 치안 유지를 위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연구개발 2단계 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신변보호 단말기 관련 기술을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재난안전 관련 부처의 R&D 투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 대비 5.3% 증액된 1,089억 원, 경찰청은 전년 대비 10.9% 증액된 636억 원, 해양경찰청은 전년 대비 13.9% 증액된 419억 원, 소방청은 전년 대비 15.2% 증액된 26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재난안전 R&D 정보 포탈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 방안 후속 조치로 재난안전 R&D 정보 포탈을 구축을 하였고 safeRD.kr 도메인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포탈의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안전 포털에서는 일반 국민과 연구자의 목소리를 현장 대응 부처에 전달하는 통합수요주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재난안전 R&D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재난안전 위험 및 관리 단계에 따른 R&D 투자 현황 및 과제 목록도 본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 정책 반영 건수, 현장 전용 건수 등 사회적 성과도 소개하고 있으며 사업화 건수, 기술료 징수 등 경제적 성과, 특화 건수와 같은 과학 기술적 성과도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각종 재난안전 관련 뉴스와 정책 동향, 인식조사, 재난안전 현황 지도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안전 R&D에 관심 있는 분들은 포탈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재난안전 R&D 주요 추진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행정안전부 신규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행안부의 R&D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의 신규 사업, 과제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절차를 끝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가 좀 많고 과제 수가 많습니다. 좀 시간이 좀 오래 좀 걸릴 수 있는데요.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 전략입니다. 그간의 투자 현황을 보면 저희 행안부는 국민, 그다음에 지자체, 현장 대응 요원 등 재난 현장의 이제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과 그리고 부처 협력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풍수의 중심으로 투자를 해오다가 2017년도 이후에 사회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쪽으로도 투자 비중을 점점 확대하여 22년도에 1,034억 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1,0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평균 한 23%의 증가율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안부 R&D의 추진 목표입니다. 현재 제4차 범부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 단계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목표를 저희가 이행하기 위해서 R&D를 투자할 거고요. 목표는 재난 안전 문제 해결, 미래 위험까지 대비한 실용적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그리고 국민 안심, 미래 대비, 혁신 세 가지의 이제 가치를 두고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인 해결책을 발굴하는 실사구시를 관점으로 문제 해결과 실용적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난안전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맞춤형으로 R&D를 추진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기술들이 보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구조 등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R&D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일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수요 맞춤형 R&D, 국민 행복 맞춤형 R&D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확실한 미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 예측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R&D를 강화해서 미래 재난에 대비한 과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핵심 과제를 좀 발굴했습니다. 먼저 민간과 지역의 폭넓은 협력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 R&D 협력 체계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즉시 보급되고 신속하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역량 축적 디지털 플랫폼을 또 구축할 계획이고요.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정보의 공유, 그다음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방형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기술의 재발견을 위해서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제안토록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재난안전 R&D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우수한 기술, 이러한 것들이 재난 현장에 바로 보급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축적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재난 현장과 기술 수요 매칭을 통해서 보급을 확산하고 기술 거래의 장터라든가 현장 보급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플랫폼이 구축되면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생각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수요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과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합재난 대응 기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의 복합화 그리고 시설물의 노후화 등에 대비해서 다양한 사회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취약성, 위험성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년부터 5개년으로 추진하고요. 내년에는 한 8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관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하고요. 중점적으로는 사회재난 유형별로 취약성, 피해 영향 분석 기술 개발과 시설물의 원격 감시를 통한 이상 징후 조기 감지 기술 개발, 그리고 건축물 붕괴 등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고 대응 기술 개발 내역 사업을 신설해서 건축물 붕괴 등 사고 현장에서 요구조자를 보다 빨리 탐지하고 구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 붕괴 현장에서 지중투과 레이더 기술을 좀 활용해서 요구조자가 어디에 있는지 탐지하고요. 또한 아울러 요구조자가 내는 소리를, 작은 미세 소리를 탐지해가지고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탐지하는 기술 개발 2개 과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로 붕괴 현장 구조 지원 매몰자 탐지 GPR 핵심 부품 및 기술 개발입니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의 구조 탐지를 지원하는 휴대가 가능한 건물 붕괴 현장 맞춤형 GPR 핵심 기술 개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 달입니다. 광주의 아이파크의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여기서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그 모두를 수습하는데 한 29일이 소요됐습니다. 생존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좀 빨리 발견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본 기술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총 3년의 기간 동안 42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2억의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다중 채널 기반의 RF 무선 주파수 송수신 핵심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생존자가 있을 법한 공동 공간이나 매몰자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신호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휴대용 인명 탐지용 GPR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 현장 요구조자 이상 음향 탐지 기술 개발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요구조자가 내는 미세 구조 신호, 음향 등을 감지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3년 동안 18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붕괴 현장에서 요구조자가 내는 이상 음향, 음성의 위치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요구조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상 음향 음성 인식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음원 탐지 및 전송 장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우리 행안부가 함께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는 R&D고요. 지역의 어떤 재난안전 위험도나 재난관리 정책적 이슈라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기획하고 발굴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년부터 5개년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약 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점 추진 내용은 아무래도 지역의 문제를 지자체, 그다음 지역의 전문가들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발굴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연구 성과가 지역 재난 현장에 적용되고 그 성과가 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20년부터 이 사업을 이제 지원했고요. 20년도에 12개, 21년도에 5개, 22년도에 8개 신규 과제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6개 과제를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안한 사업이고요. 재난안전 심리회복 서비스 플랫폼 개발입니다. 지진이나 산불 이런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심리회복 서비스 통합운영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 되겠습니다. 2년의 연구기간 동안 총 13억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약 5.5억, 국비 4.4억에 지방비 1.1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재난피해 심리지원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상남자 대응 프로세스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또한 생체 정보를 취득해서 이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심리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링 박스, 힐링 캡슐을 제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고요. 수돗물 사고 예방 대응 공조 사용자용 수질 관리 플랫폼 개발입니다. 연구 목적은 수돗물 감시가 취약한 사용자 단 수질 검사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존 관리 시스템과 연결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구 기간 2년이고요. 13억에 총 13억, 내년도에 5.5억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저수조의 수질 모니터링과 위급 상황 시에 급수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수돗물 수질 사고 예방 대응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수질 계측 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다 더 저가형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계측기를 개발하고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입니다. 해경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원격 의료 지도 시스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남 지역에는 도서가 많습니다. 도서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출동하고 이송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원격으로 의료 지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구기간 2년이고요. 총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해경 구조대원의 원격 의료 지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진들이 원격으로 의료 지도를 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소방 해경 대응 요원들이 헬멧에 장착해서 일체형으로 어떤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입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 구비 전문 진압 장비 개발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전기차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승용 전기 자동차의 화재 진압을 위한 크레인, 암물 타입의 수조 컨테이너를 탑재한 전문 진압 장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2년의 연구 기간으로 총 13억을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전기 자동차 화재 진압 장비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 진압 장비 성능 실증, 그 다음에 성능 평가 표준화를 개발하고 특정 차량의 인허가까지 지원하는 걸로 연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입니다. 화산섬 제주의 지능형 풍수해 감지 및 안전 지원 기술 개발입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상 어떤 홍수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하천의 특성도 우리 내륙의 하천 특성하고 달라가지고 제주 지역의 홍수를 위험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의 실시간으로 홍수 피해 예측과 어떤 지역 맞춤형 예경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고요. 2년의 기간 동안 총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제주 지역의 하천 특성을 고려한 실시간 홍수 모델링, 시나리오 기반의 홍수 위험 추정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예경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산간지역 실족 조난 예측 및 대응 드론 기반의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충북 지역에는 유명 국립공원이 많이 있는데 월악산, 속리산 등등 많이 있는데요.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고 구조 요청이 있고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 시간 걸리고요. 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센서를 포함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충북 지역의 산간 지역을 주기적으로 수색하면서 위험 상황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은 2년이고요.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다중 센싱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을 검출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산간 지역에 특화된 드론 운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드론 관제 및 위험도 판단 결과를 표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R&D를 추진한 내용이고요. 단일 부처가 이제 R&D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협력으로 R&D를 추진하고요. 내년도에는 약 19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은 부처의 역할을 고려해서 재난안전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의 역할을 부여하고 각각의 부처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보다 재난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성과 활용에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총 6개 과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처협력 사업 지원 내의 3개 과제, 그리고 내역 사업 단일의 3개 과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입니다. 연구 목적은 선박 전복 사고 시에 에어포켓 내에 생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선체 그리고 어망어구 고속 절단을 위한 레이저 장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어망어구라든가 높은 파고 등등으로 인해서 구조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상 구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신속하게 선체를 절단한다거나 어망어구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총 4년의 기간 동안 5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약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공정과 장비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경비정에 탑재 가능한 레이저 발전기 주변 장치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서 성능 평가 및 실증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라이더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현재 기능형 CCTV를 통해서 산불을 감지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어떤 감시 거리의 한계라든가 그리고 야간에 감시할 수 없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라이더 기반의 중장거리 약 10km 이상의 중장거리 산불 감시 기술을 개발해서 산불에 의한 연기를 조기 감지하고 발화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은 총 4년이고 총 4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산불 연기 입자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중장거리 평광 라이더 핵심 기술 개발을 하고 산불을 360도 연속적으로 회전해서 탐지할 수 있는 구동 장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GIS 기반으로 산불 발생 위치를 추적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중 동시 운영 무인기를 활용한 산불 재난 현장 대응 기술 개발입니다. 실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 진화 헬기들이 진화를 하는데 산불의 화점, 짙은 농연으로 인해서 산불의 화점이라든가 산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확산할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 관리 시스템이 이제 좀 많이 미흡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드론 기술에 좀 착안했고요. 여러 대의 드론을 상시 운영하여 산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확산될지를 예측하고 또한 농연 속에서 산불의 정확한 화점이 어딘지를 탐지해서 산불 진화에 지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총 4년 동안 지원하고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8.5억의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산불 감시 진화를 위한 무인기 다중 동시 운영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산불 상황 관리를 위한 영상 처리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산불이 어떻게 진행되고 확산할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산불 상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부, 소방청, 행안부가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잠시 후에 소방청에서도 설명이 있겠지만 소방 현장의 탐색 진압 활동 지원 센스 및 로봇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산업부와 소방청에서는 다족보행, 트랙 기반의 로봇을 개발하고 저희 행안부에서는 멀티모달 센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행안부는 총 5년 동안 58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화재 현장의 짙은 연기 속에서 화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 그리고 다중 센서 퓨전 기반의 인명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유해 기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통합해서 융복합해서 하나의 장치로 통합하는 운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부와 소방청 그리고 과기정통부, 행안부가 협력해서 하는 R&D 사업입니다.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압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 진압 기술 개발입니다. 연구 목적은 난접근성 화재로 인한 대형 산불 등의 대형 화재, 산불이나 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해서 소화탄 운영 기술 개발을 하고 실증합니다. 산업부와 소방청에서는 소화탄을 개발하는 기술 개발하고요. 행안부는 이러한 소화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지 그런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총 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약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산불 또는 고층 화재의 진압을 위한 드론 그리고 드론 운영 체계에 최적화된 소화탄 특성에 맞는 투척 시스템을 개발하고 어떤 지역 테스트 베드 등을 활용해서 어떤 화재 진압 실증을 위한 효과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소방 체제 및 인프라와 연계해서 소화탄 상용화를 위한 소화탄 저장, 운반 등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경청 그리고 행안부가 협력해서 하는 R&D 사업입니다. 가상 융합 기술 기반의 재난안전 대응 교육 훈련 플랫폼 기술 개발이고요. 연구 목적은 재난 대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5년의 기간 동안 48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 행안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난은 호우, 태풍, 대설 한파, 산불, 건물 화재 등 4종의 재난에 대해서 실감형으로 가상 융합 현실 기반의 실감형으로 교육 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황 판단 회의라든가 어떤 사전 예찰, 주민 대피, 응급 복구, 이재명 구호, 현장 관리 등 재난 상황 관리 기능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재난 환경 가상 트윈 및 재난 상황을 재현하는 기술 개발하고 위기관리 매뉴얼 기반의 재난 대응 및 현장 통합 지원본부 운영 교육 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정책 연계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관리 정책과 연계해서 재난관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핵심이고요. 본 사업에서는 풍수해와 폭염 등에 대비한 기술 개발 그리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빅데이터와 ICT 기술 등 첨단 기술 기반의 풍수해 관리 기술 그리고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폭염 저감 기술의 최적화 그리고 폭염 피해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과제 1개를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배수 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이고요. 총 3년 동안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배수 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 과제는 강우 예측 자료 그리고 실제 관측 자료 그리고 우수 관망, 하천 이러한 수위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지능형으로 빗물 배수 펌프장의 운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배수 펌프장의 경우에는 유수지로 들어오는 그 수위 정보에 기반해 가지고 펌프장을 운영하는데 이를 보다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시 전체에 대해서 홍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배수 펌프장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 3년 총 28억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AI 기반 지능형 실시간 강우량 예측과 시공간 분포를 고려한 강우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고 내배수 시스템을 지능형으로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 개발입니다. 재난피해를 효율적으로 복구하여 이재민의 일상으로 복귀라든가 국가 기반 시설의 기능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이 주된 내용이고요. 21년부터 5개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중점 추진 내용은 어떤 지역 또는 재난의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관리 자원 구축이라든가 운영 또는 구호 기술 개발과 재난 유형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방법 및 심리 회복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 과제를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과제는 디지털 기반의 재난 회복력 증진을 위한 복구 지원 체계 개발이고요. 연구 목적은 피해 지역의 재난 회복력을 좀 강화를 위한 복구 방안, 복구 대책의 과학화, 그리고 이거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구 체계가 시설물 중심의 그런 단순 복구였다면 재난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하고 그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를 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구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4년 동안 총 55억 원 지원하고 내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피해 지역의 공동체 단위의 피해 회복력 측정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복구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구 예측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수요에 맞추면 생활안전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 또는 재난 종사자 등의 수요자 중심의 어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위험 요인을 해소한다거나 현장을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 체감형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고요. 2단계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는 약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를 하고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생활안전 문제 해결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최적화된 기술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 실정, 리빙랩을 강화해서 연구 성과의 검증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총 4개 또는 5개 과제를 저희가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민들로부터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고요. 약 300여 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습니다. 이를 국민과 전문가가 평가해서 약 5개의 이제 주제를 저희가 발굴했고요. 첫 번째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그리고 두 번째 차량 2차 사고 예방,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중독견 간편 검출, 그리고 침수 예방 불액 펜스, 정밀주소 기반 구조 신고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선별했고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함께 이 구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이런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최적의 기술 개발 과제를 공모할 예정이고 평가를 통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5개 정도의 신규 과제를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이험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재난안전 R&D 우수 성과의 실용화 그리고 현장 시범 적용 등 성과 확산을 위한 고도화, 즉 후속 연구가 되겠는데요. 고도화를 지원해서 재난안전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한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의 국가 R&D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러한 그 기술들이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고 평가가 되면 그 기술들에 대해서 후속 고도화, 실증이라든가 실용화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좋은 기술들이 사장이 안 되고 성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극대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한 5개 신규 과제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지원 조건은 연 한 5억에서 6.5억 정도 지원하고 2년의 연구기간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최근 5년의 종료된 연구 성과 중에 재난안전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성과에 대해서 연구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절차를 보면은 과제를 공모하겠습니다. 5년 내에 종료된 연구 성과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지방재난안전 R&D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연구 대상 과제를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구 성과에 대해서 지자체 재난 현장과 어떤 성과 활용에 대한 수요를 좀 매칭해서 실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지자체 재난 현장에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수요와 매칭을 통해서 연구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안전 분야의 산업 역량과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어떤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을 통해서 재난안전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그런 기술들을 고도화, 상용화하고 어떤 다양한 기술들의 융복합을 통해서 재난안전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고, 재난안전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거나 그다음에 승인 통과, 구매 조건부 등 기업이 원하는 방향의 맞춤형으로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년 한 10개 정도의 사업화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먼저 재난안전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에서는 올해 7개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3개 과제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에서는 올해 4개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입니다. 재난안전 전문기업 육성 그리고 재난안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R&D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연구기간은 2년입니다. 내년도 신규로 3개 과제 지원을 위해서 13억여 원을 편성하였고 과제당 연 4.5억에서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등 재난안전 분야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요. 특히 본 사업에서는 기존의 하나의 기술이 아닌 재난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융복합 기술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산업체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입니다. 개발된 기술이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으로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은 2년이고요. 내년도에는 1개 과제를 지원하고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기업의 처한 상황별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규제 및 인정 대응이라든가 투자 연계, 구매 조건부, 기술 리즈 등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유공모로 진행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융복합 지원 R&D는 저희가 품목을 지정해서 품목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먼저 12월 중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신규 과제 RFP에 대해서 사전에 인터넷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 내용의 중복성 이런 등등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RFP를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월 중으로 사업 공고를 시작해서 2월 달에 검토, 3월 달에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구기업 선정하고 4월부터 연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구신회 연구소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 업무지원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지원기술개발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재난 원인 과학조사 그리고 대형 실험시설 활용 등의 연구원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가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간 지원 주요 사업으로서 23년도 사업비는 총 164억 원 정도입니다. 지원 조건은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외부 영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영역 비율은 23년도 24% 정도로 41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지진 가뭄 등의 국가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원 고유 기능 강화 연구,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재난안전 현업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연구 과제 리스트입니다.
그 23년에는 총 그 5개 연구 분야 그리고 총 24개 연구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고요. 여기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과제가 23년도 신규로 시작되는 과제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현업 적용형 기술 개발 부분에 그 디지털 트윈 트윈 기반 기술 관련 그 과제 그리고 안전 사업 지구 기준 관련 2개 과제가 내년도 신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 위험 지역 분석 시각화 기술 개발 신규 과제입니다. 연구원에서 재난 상황 판단 및 상황 관리 지원을 위해서 재난 피해 이력과 위험 분석 정보를 시각화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었고요. 올해 1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이에 이어서 본 신규 과제에서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입체 공간 정보와 현장 조사, 센싱 정보 등의 실시간 정보를 융합해서 재난 위험 지역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년간 수행될 예정이고요. 23년 연구비는 4억, 그중에 그 연구 용역은 1억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3년도 연구 용역 내용은 그 입체 공간 정보 및 재난 위험 관리 정보 융합 환경 기반 구축 연구로서 그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을 위한 재난 위험 지역의 입체 공간 정보 입력 환경을 구축을 하고 또한 실시간 정보 융합 체계 개발을 위한 재난 위험 관리 정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쇄적 복합적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기준 개발 신규 과제입니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지구 지정 특성 분석을 통해서 그 안전사업지구 상세 지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지정 기준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 과제를 통해서 관련 제도를 지원하고자 수행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 과제는 총 5년간 수행되고 23년 연구비는 6억 원입니다. 본 연구는 100% 자체 연구로 수행하게 되며 연구 용역은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원의 직접 수행 사업이다 보니 출연금 R&D 사업과 달리 연구 용역이 조달청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른쪽에 추진 일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원 대부분의 연구 용역은 1월에서 3월에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가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박종영 연구관입니다. 목차는 소방청 R&D 추진 및 투자 방향 그리고 23년도 신규 사업 및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청 R&D 추진 및 투자 방향입니다. 소방 R&D는 2007년부터 이제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추진이 다변화되는 시기고 어떻게 보면 성장기를 넘어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신규 사업 설명에 앞서서 소방 R&D 특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단계를 전주기적으로 구분을 하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입니다. 소방청 같은 경우는 재난 유형에 따라서 거의 모든 재난에 초기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대응 분야에 중점이 맞춰져서 R&D가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 대응 단계에서의 R&D 성과물은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작동해야 되며 여러 가지로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 개발보다는 문제 해결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는 편인데요. 재난 대응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연구를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연구자와 소방 전문가, 즉 현장 대원들이 R&D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수요자 중심의 연구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R&D 과제 같은 경우 수행을 할 때도 연구 그 수요자 소방대원이 참여를 해서 협업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폰트가 좀 깨셨는데요. 23년도에 소방에서의 그 중점 투자 방향은 급변하는 소방 활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현장 대응력 향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활동 지원입니다. 저희가 소방활동에 하면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현안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소방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R&D 체계를 좀 강화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대형 물류창고라든지 고층 건물, 지하 공간 이런 난접근성 소방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 로봇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고기능성 소화탄 기술 개발을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변화와 그 다음에 레저 인구 증가에 따른 구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구급 서비스 고도화를 세 번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용성 강화, 그 다음에 부처 협업을 통해 가지고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소방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사업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계속 사업입니다. 재난 현장 긴급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24년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번에 2개의 신규 과제가 저희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방차 교통안전 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거는 소방대원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차량용 시트하고 안전벨트 등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년이고요. 총 사업비는 22억, 23년에는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은 소방대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최적의 구조를 갖는 차량용 시트 개발, 두 번째로 출동 시 내외부 충격으로부터 소방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벨트 개발, 마지막으로 이런 장치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18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출동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희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한 소방대원의 부상 정도가 감소해야 될 좀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본 과제가 기획이 됐고요. 현장 출동 시에 소방대원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본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 차량의 의자와 안전벨트의 구조를 분석하고 차량용 의자 및 안전벨트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안전벨트 정상 작동과 찰탁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주요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성과 활용 및 기대 효과는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입니다. 고강도 경량화 소방관용 공기호흡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기존 대비 10% 이상 경량화된 고성능 소방관용 공기호흡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총 2년, 총 사업비는 20억, 23년에는 7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착용하고 있는 개인 보호 장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게 총 한 22kg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소방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대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아봤는데 그 소방 장비, 소방복 그거에 대한 활동 개선 강화 요구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면서 본 연구가 기획이 됐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이 착용하고 있는 개인 보호 장구 중에 공기호흡기가 약 11kg로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경량화로 목표로 해서 소방관의 피로도를 감소하고 인체 공학적 설계로 인해서 활동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게 본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 제품의 기술 분석, 경량화를 위한 기초 신소재 탐색 및 핵심 기술 분석, 그리고 개발된 신규 공기호흡기용 압력용기, 등지기의 안면부 등의 설계 기술 개발, 그다음에 개발된 공기호흡기의 모듈의 성능 평가가 주요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활용 및 기대 효과는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기획이 된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능동 진압 기술 개발입니다. 저희가 뭐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커서 그런지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저도 이제 설명드릴 때마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사업 목적은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능동 진압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총 사업 기간은 5년, 총 60억의 예산이 이제 투입될 예정이며 23년에는 1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은 특수화재 진압을 위한 고기능성 소화재 개발, 재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소화탄 개발 및 적용, 화재 확산 감지 및 능동 진압 플랫폼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초고층 빌딩 화재라든지 대형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서 난접근성 화재 발생을 대응하기 위한 화재 진압 대책 마련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소화가스를 단위 부피당 50에서 120배 저장하고 쉽게 확산이 가능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소화탄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연구 개요는 저희가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소화 약제 개발이 있고요. 그 소화 약제를 담아서 투척할 수 있는 원격 투척 소화탄 개발, 그 다음에 능동 진압 플랫폼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실증, 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서 행안부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부처 사업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소방청, 그 다음에 산업부, 행안부, 과기정통부가 저희 다부처 협력 사업의 구성원이 되겠고요. 그 소방청에서는 소화탄 현장 적용 능력 검증과 재난 현장에 적합한 소화탄 개발, 그 다음에 소화가스별로 화재 진압 특성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소방청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 현장에 적합한 소화탄을 개발하는 건데 2가지 형태로 저희는 이제 기획이 됐습니다. 열감지형 소화탄과 충격 센서형 소화탄인데요. 열감지형 소화탄은 화재 현장의 열전도 가뭄형 소화탄으로 투척용으로 우선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 센서형은 10m 자유낙하 충격에 점화되는 소화탄으로 저희 기획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자유낙하식 소화탄과 투척식 소화탄, 그 다음에 발사체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저희가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 그 입자에 소화가스를 이제 종류별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그 소화가스별로 화재 진압 특성, 그 다음에 뭐 유류 화재라든지 전기 화재, 그 화재 종류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 소방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기대 효과는 참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현장 탐색 진압 활동 지원 센서 및 로봇 기술 개발입니다. 네, 본 사업은 23년부터 28년 6년으로 기획이 됐고요. 총 사업비는 100억, 24년에는 13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런 물류창고 화재 진압을 하면서 순직 사고들도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순직 사고도 문제가 되지만 저런 화재를 겪고 나면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대원들이 갖게 돼서 그 여기 보시면 최근 5년간 전체 소방 공무원 중 PTSD가 4.6. 그래서 정신건강 이상 발생이 되게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화재에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좀 확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제 실증을 좀 넣어서 나중에 현장 적용성을 좀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실증을 중간중간 넣어서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업부 거와 행안부 거는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청에서는 화재 진압용 모바일 로봇이 개발을 맡았습니다. 트랙 기반의 스마트 화재 진압용 모바일 로봇이고요. 1단계에서는 험지 이동이 가능하고 우리가 전복됐을 때 다시 이제 그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지 기술이 설계가 적용이 되고 소방호수 견인 및 방수 기능, 방수 시 전장 보호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방대원이 조작하기에 편한 그런 그 사용자 친화적 원격 조작과 조작기와 직관적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그 행안부에서 1단계에 개발이 되는 그 멀티모달 센서를 탑재를 해서 다중 센서 기반의 화점 추적 및 자동 방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자동 방수 시 수압에 의한 그 반동에 대한 대응 기술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수 중에 발생되는 수력을 활용해서 배터리가 자동 충전이 돼서 그 사용 시간에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환경 인식 및 인력 탐지를 위한 멀티모달 센서 솔루션을 탑재를 해서 보다 그 정확하고 화재 그 소방 업무를 소방 그 대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림은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네, 활용 개념도도 참고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효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방 구급 서비스 소방 스마트 첨단 기술 연구 개발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8년까지 총 6년이고 총 사업비는 120억, 23년에는 3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재난 대응 쪽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R&D가. 근데 지금까지 소방 R&D가 그 구급 서비스 분야에는 21년 기준으로 1%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R&D에 좀 그 특정 분야에 편중이 돼 있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구급 서비스 분야에 신규 사업이 기획이 됐습니다. 그 119 구급 업무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돌발 응급 상황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체계적인 의료 지도와 교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과학 기술적인 접근은 좀 미흡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구급 서비스의 선진화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그 구급 서비스 첨단 기술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좀 구급 서비스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뭐 법률적인 개념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 그 소방에서의 구급의 역할은 응급 의료 체계 중에서 병원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접수하는 수보 단계에서부터 병원을 결정하고 그 병원까지의 이송까지의 그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구급 서비스는 소방 전체 소방 활동의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자제의 영향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이송 건수가 27.8% 증가하는 등 나날이 이제 구급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급 서비스 이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구급대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냐.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그 의사결정 현장에서 그 환자를 수송하는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업 이번에 신규 사업은 구급상황 통합관리 AI 시스템 기술 개발입니다. 그 AI 그 주요 사업 내용은 AI 기반 구급 상황 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통합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 단계에서부터 그 신고자의 음성 데이터, 그다음 구급 현장에서의 영상, 음성, 생체 데이터, 그다음에 의료진도 음성, 영상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DB를 구축을 하고 AI 기반의 구급 상황 지원 시나리오 도출 및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해서 현장의 실증 환경 구축 및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발표 자료에는 빠졌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추가로 이제 투입된 부분입니다. 수소 전기 기반 소방 자동차용 동력 인출 장치 모듈 개발 및 성능 검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 총 3년에 걸쳐서 15억의 예산이 우선 투입될 예정이고 23년에는 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은 수소 전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점 추진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차로 소방차도 이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뭐 저희가 그 내부 예측을 통하면 2031년까지 약 2만 대의 소방차가 수소 전기차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그거에 대비해서 현재는 그 동력 전달 기술이 현재의 동력 전달 기술을 그 전기차, 수소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서 그거에 맞춘 특장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는 그 전기 소방차가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반 소방차가 시범 운영 중에 있으나 순수 전기 기반의 소방차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연구 목표는 수소 전기 소방차용 특장 장치 구동을 위한 전원 분배 장치 PDU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동시 출력이 150kW급 4,000월 이상의 출력의 특장 장치 전원 분배 장치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첫 번째로 수소 전기 소방차용 특장 장치 전원 공급을 위한 그 PDU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차 특정 전원 분배를 위해서 최적의 구성, 그다음에 배치 연구, 그다음에 설계가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소방차 구동 환경 분석 및 출력 포트별 전력 사용 시나리오 연구, 다수 출력 및 동시 운전을 고려한 전력 분배 및 제어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용 A1급 이상의 펌프 구동력 확보를 위한 구동 기술 연구를 추진해서 우리가 성능 평가 기준 개발 및 성능 시험하는 것이 본 연구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3년도 경찰청 신규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더 핵심 연구자분들만 남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치안 분야 연구개발은 2015년부터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해서 올해는 이제 592억 원의 예산이고 내년에 674억 원의 예산까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참석하신 연구관님들 중에서도 저희 치안 분야 연구개발을 아마 하고 계신 연구관님들이 계실 거라고 뭐 믿고 있고요. 몇몇 분들은 또 반가운 얼굴도 뵀습니다. 그래서 R&D와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그 아동이나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 노인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범죄 피해자, 최근에 그 뭐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신변 보호, 안전 조치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스마트워치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쓰는 키즈폰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버전업을 해서 스마트워치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스마트워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실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이제 위치정보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그 뭐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찾고 있는데 측정의 주체를 통신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측정해서 그 결과를 우리 구조구급기관에게 전달을 해주고 저희는 해당 장소에 출동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문제는 저희가 출동을 했을 때 현장에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으로 저희 고민해서 만들었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신변보호 단말기가 저전력 기반으로 뭐 최소 30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구동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개발과 이 개발된 단말기들이 어떤 시스템 내지는 소프트웨어에 붙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예측하고 그러니까 측정하고 만약에
신호가 끊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거라는 예측까지 할 수 있는 통합 관제 플랫폼까지 만드는 게 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 기간은 총 4년간 사업이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은 22.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기존 스마트워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워치들이 실제 운영 시간이 8시간 정도, 아침에 출근할 때 차고 나갔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되니까 꺼져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불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치기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데 뭐 GPS 치기든 뭐 와이파이 치기든 블루투스 치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셀 치기, 다양한 치기 값을 가서 복합 치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하게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수사 지원 기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 목적은 이제 디지털 대전환, 뭐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에 따라서 디지털 세상이 정말 성큼 다가왔고 실제 바로 옆에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다크웹이라든지 또 뭔가 폐쇄망을 통해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이 범죄와 관련해서 저희 경찰이 작년에 좀 큰 법을 하나 통과한 게 있습니다. 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하면서 위장 수사가 사실은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는 뭐 N번방 사건에 뭐 N번방이라든지 요즘에 또다시 제2의 N번방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건에 주도해서 뭔가 자기 신분을 위장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던 상황을 이 위장 수사가 이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서 위장 수사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본 과제는 아마 저희가 좀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공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보완 과제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마찬가지로 23년부터 26년까지 총 4년간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18억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가상인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수사관을 만든다 생각하셔야 되고, 가상의 피해자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상의 피의자를 생성을 하는 것. 근데 생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련돼서 지금은 이제 특정한 뭐 그런 폐쇄망이나 폐쇄된 그런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특정한 이벤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뭐 동작을 취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뭐 사진이나 셀카나 셀피를 찍어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또 이런 가상의 신분들을 만들었을 때 이런 것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뭐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성하고 소멸할 수 있는 어떤 관리 플랫폼까지 개발하는 게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으로는 이제 미래치안 도전 기술 개발입니다. 아마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사회적 약자 보호나 뭐 디지털 수사 지원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저희가 경찰은 사실 지금까지 기초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기본적으로는 융합 내지는 응용 연구만을 저희는 주로 해왔고, 현장의 실증을 계속 뭐 관철을 해왔고, 실제 연구자분들은 그 실증 때문에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기술 이전이나 뭐 사업화, 실용화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저희 치안 분야 연구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미래 문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버닝썬이나 뭐 N번방 사건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뭐 물론 예측한 좀 뭐 어떤 선관을 갖고 있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갖고 있던 분들은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다가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거에는 너무 늦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기초 원천 분야, 치안 분야에 기초 원천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역 1번의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의 첫 번째 융합 탐색 사업은 이제 과제당 1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미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전 선기획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 때 예를 들었던 게 향후 뭐 자율주행차 내지는 뭐 UAM 뭐 다양한 UAV까지 되겠죠. 아예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이동체까지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과연 이런 이동 수단들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이제킹이 되고 특정한 명령을 이수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에 막 추락을 시킬 수 있다거나 특정한 어떤 차량을 공격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융합 탐색 기술은 이런 뭐 UAM과 관련된 자율주행차 관련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술을 고민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에 이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사전에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보자. 기술 성숙도는 뭐 3 내지 4단계 정도만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융합 탐색이고 융합 탐색을 1년에 연간 8건 정도를 지원을 할 겁니다. 8건 정도를 지원하고 그중에 좀 괜찮은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3개 내지는 4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게 두 번째에 있는 이 핵심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세세부 내역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래 치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은 사실 과학 치안이라는 이름을 네이밍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과학 치안은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 기술로 해결한다라는 명제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찰은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법학과 행정학과 이 사회과학을 주로 한 사람들의 이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공학자들의 어떻게 보면 외부의 기술에 대한 접근성 내지는 수용성이 높지 않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 인력들이 과학 치안과 관련된 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까지 개발하는 게 내역 2번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앞으로 중장기 미래 치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융합 탐색과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두 가지 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와 1:1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20억 원이고 총 사업 기간은 6년간입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6년 기간이고 내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세부 사업입니다. 경찰 장비 개선과 관련해서 올해 시작한 사업이 있고 내년에 신규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 관련된 장비들은 위해성 경찰 장비라고 해서 경찰관 뭐 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장비 뭐 관리 운영 규칙 내부 다양한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비에 관련된 표준 인증 체계가 국내에는 사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 장비, 저희가 R&D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뭐 개발을 이미 완료했던 뭐 한국형 테이저건, 그다음에 S&T 모티브에서 만들었던 저위험 권총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접이식 방관 방패 뭐 이런 R&D들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R&D 결과물들이 치안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화와 국가 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장비나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된 표준 인증 체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역은 내년에 이제 신규로 시작하겠습니다만 특히 대테러 경찰 장비들은 뭐 소형 경기관총부터 해서 다양한 뭐 폭발물 탐지, 뭐 방폭 관련된 뭐 기구나 장비 뭐 이런 다양한 장비들과 관련해서 이제 표준을 개발하고 이제 성능 시험을 통해서 총 수명을 좀 관리하고자 하는 게 내역 2번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네, 그 내용 갖고 주요 연구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대테러 경찰 장비와 관련된 표준 규격이나 성능 시험 장비, 그다음에 총 수명 주기까지 표준을 개발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된 과제로서 내년에 이제 신규로 공모를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물론 연구 개발이 끝나자마자 바로 뭐 현장에 도입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이는 112라고 해서 신고자에게 URL을 보내고 신고자가 URL을 클릭하게 되면 112 신고자의 그 핸드폰이 자동으로 영상을 취득하고 자신의 위치를 우리 112 관제실에 보내서 영상과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거는 연구 개발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현장에 도입을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SI 사업과 정보화 사업 같은 사업들은 연계가 바로 되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장비나 권총, 뭐 테이저건 뭐 이런 장비들은 사실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실용화를 촉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되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6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단기 치안 R&D 기술 실용화 사업은 내년에 이제 세 가지 과제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오른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약물이용 범죄 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속 탐지 기술을 개발을 올해까지 진행한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사업. 그다음에 이제 법보행이라고 해서 해상도가 낮은 CCTV에서 사람의 몸을 뭐 스켈레톤을 뽑고 그다음 보행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다른 영상에 있는 그런 스켈레톤과 비교해서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법보행 분석을 저희가 예전에 R&D를 시작했었는데 이게 사실 치안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데는 뭐 접근성이나 UI나 뭐 여러 부분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법보행 분석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도화하는 2차적인 실용화 사업을 기획을 올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 같은 저희가 기존의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사업이 내년에 그러니까 3건의 사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님들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기초 원천 연구 성과 치안 분야 기술 실용화 사업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3건의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만 경찰청에 국한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부나 중소기업 벤처부인가요? 외부 기관에서 진행했던 R&D 성과, 기초 원천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치안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 실용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면 교통 분야를 보시면 주행 영상으로부터 차량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기초 원천 기술로 많이 AI 쪽에서 많이 학습도 하셨고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된 원천 기술을 치안 분야에 적용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 내지는 교통사고 예방, 그다음에 교통 단속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자동차의 이상 운행이나 이상 뭐 그런 것들을 이벤트를 검출해서 뭐 단속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저희가 사업을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공고하실 수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시험 연구비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요거는 놔두고요. 연도별 예산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수요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지역에서 올라오신 연구관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저희 경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R&D 사업 중에 아마 폴리스랩이라고 하는 사업을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스랩은 치안 현장의 문제를 아까 과학기술을 해결하는데 현장 경찰관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연구자들 대상으로 현장의 문제만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에 대한 정의만 내려서 공고를 내드리면 연구자분들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바텀업 형식의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실 뭐 치안 분야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진들도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올해도 뭐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46개의 과제들이 지금 연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55개 이상의 과제가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제에 저희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경찰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각 지역별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책을 그러니까 저희가 수용하고 공고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남이나 뭐 경북, 경남 좀 농어촌에 많은 어떤 농수산물 절도, 그다음에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이 많아지면서 공동화가 돼서 범죄 취약 지역이 돼가고 있고 또 좀 약간 재밌는 걸로는 제주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들깨가 뭐 출몰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발굴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선뜻 선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루션을 전국에 보급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작이 되면서 각 지역의 이런 수요를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 수요에 대한 해결책은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스포크라고 하는 현장에 어떻게 보면 권역별 연구기관이 지역별 기관과 연구원, 그다음에 기업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개의 과제가 선정이 되는 지금 과정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출과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해양경찰청 소관 2023년 신규 R&D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장시간 앉아 계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해양경찰청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 이우수 경정입니다. 예, 지금부터 2023년 해양경찰청 신규 R&D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해양경찰청 R&D 정책 소개, 23년도 R&D 사업 현황, 신규 R&D 사업 및 추진 절차 순입니다. 먼저 해양경찰청 R&D 정책 소개입니다. 해양경찰 R&D 사업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임무 중심 및 기술 및 장비 개발입니다. 해양경찰은 해양법 집행 종합기관으로서 해양이라는 임무 특성상 장비 의존율이 높고 해양에 특화된 현장 맞춤형 임무 장비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해양경찰 R&D 사업은 타 분야의 원천, 기초 기술을 활용한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R&D 성과물이 현장 적합도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D 투자 현황은 2014년 9억 8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연평균 60% 이상 증가세를 띠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2억 원이 증액된 518억 원을 정반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R&D 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 R&D 사업은 총 14개 사업이며 그중 신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해양경비 분야 해양경찰 위성활용 기술 개발, 해양안전 분야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 기준 개발, 해양환경 분야 탄소 중립 회사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 대응 기술 개발, 첨단 장비 분야 가상유학 기술 기반 재난안전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 개발 등입니다. 해양경찰청은 5개 분야별 중점 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양환경 맞춤형 첨단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이 비전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먼저 해양경비 분야는 관측, 통신위성 개발과 위성활용 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해양안전 분야는 군집수색 AUV 개발과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 기준 개발, 해양환경 분야는 LNG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사고 대응 기술 개발, 첨단 장비 분야는 해양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감형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23년도 R&D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518억 원으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개발 등 계속 사업 10개와 가상유학 기술 기반 재난안전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 개발 등 신규 사업 4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년도 신규 R&D 사업입니다. 먼저 가상유학 기술 기반 재난안전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목적은 해양경찰 및 재난안전 종사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감형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차 사업입니다. 해양경찰청 기준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23년에는 18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 규모는 1개 사업 3개 과제입니다. 지원 조건은 출연금 100%이며 사업관리 전문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입니다. 부처별 연구개발 내용입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저지연 네트워크 통신 기술 등 공통 활용 기술 개발과 불법 외곽원선 단속 및 전복 선박 구조 훈련 등 시뮬레이터 및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제4대 재난훈련 콘텐츠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 기준 과제별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교육훈련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23년 예산은 4억 9,500만 원이며 음성, 모션 등 이종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저지연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통신기술 개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실감형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 개발로 23년 예산은 9억 7천만 원이며 기상악화 및 선체 흔들림 등 실해상과 같은 경비 구조 훈련 상황을 구현하는 시뮬레이터 및 인터페이스 장비 개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실감형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로 23년 예산은 3억 8,500만 원이며 불법 외곽선 단속과 전복 선박 선체 진입 및 탈출 유도 훈련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규 사업인 탄소 중립 해상 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 대응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목적은 LNG,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사고 발생 시 대응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차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23년 예산은 1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1개 사업 2개 과제입니다. 지원 조건은 출연금 100%이며 사업관리 전문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다양한 해상 조건에서 친환경, 연료별 화학적 특성 및 반응성 연구와 거동상태 분석을 통한 확산 범위 및 피해 규모 예측, 친환경 연료 누출 감지 기술 개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데이터 플랫폼 기반 친환경 연료 확산 및 피해 규모 예측 시스템 개발로 23년 예산은 9억 원으로 연료 유출 시 확산 예측 및 실시간 확산 예측을 통한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다종 가스 누출 여부 확인을 위한 누출 감지 기술 개발로 23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스 누출을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규 사업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 개발입니다. 사업 목적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인증 기술기준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4년차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1억 원입니다. 23년 예산은 1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사업 규모는 1개 사업 2개 과제입니다. 지원 조건은 출연금 100%이며 사업관리 전문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입니다.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수상레저기구의 재료, 구조, 설계 등 안전성 검사 기준 및 검사 기술과 인증기술 개발 등이며 안전 실태 등 위해도 평가를 통해 인증 등급 분류와 인증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안전인증 시스템 개발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규 사업인 해양경찰 위성활용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목적은 해양경찰에서 추진 중인 관측, 통신, 수색구조 위성 간 통합운영체계 및 융합활용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차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53억 원입니다. 23년 예산은 27억 1천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사업 규모는 1개 사업의 1개 과제입니다. 지원 조건은 출연금 100%이며 사업관리 전문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위성체계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로 통신, 관측, 수색구조 위성 간 통합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입니다. 다음은 위성체계 간 융합활용 기술 개발로 AIS, 네이더 영상, 2호 영상 등 각종 영상 정보를 융합하여 선박을 식별하는 시스템 기술 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VTS 등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위성 정보를 융합하는 활용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신규 R&D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공고는 23년 1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RFP안에 대한 사전 공지는 12월 중에 해양경찰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2월 중에 전문기관이 과제 접수 및 사전 검토를 거쳐 3월 중에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발표평가와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협약은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해양경찰 신규 R&D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경찰은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 R&D 분야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능력 있고 유망한 연구기관이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